안녕하세요. 네. 양자 컴퓨팅 10번째 시간입니다. 맞을 거예요. 네. 자, 벌써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제가 벌써 이 얘기는 거의 한 번 쉬었나? 지금 3주 차쯤 되거든요. 네, 한 번 쉬었나 봐요. 한 번 쉬었는지, 아무튼.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제가 진짜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군도 약간 늦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더 늦게 시작했죠. 한 주 늦게 시작했을걸요, 사실상. 그거에 비했을 때 양자 컴퓨팅은 제가 해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새로 와서 그런가? 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양자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한 일주일 우리 그 헬로월드 찍은 거 이후에는 계속 이제 그 지금 이 양자 컴퓨팅 일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키스킷이라는 IBM이 제공하는 양자 컴퓨팅 그 툴킷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기반이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론 중에 여기 이제 그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을 일단은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전 정보가 어떤 게 있었나 공부했는데 또 그거 복습하면 또 하세월이니까 복습은 여러분 했다 치고 사실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또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자 정보로 넘어가면서도 힘들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한다라고 하죠. 그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의 타입에 대해서 이 경우에 이거를 이제 양자 상태라고 하는데 시스템에서 고려돼야 되는 이전 섹션에서는 이제 그 시스템이 유한한, 파이나이트하고 그다음에 비어있지 않은 집합의 클래시컬 스테이트, 고전 상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렉 노테이션 같은 것도 잘 사용할 거다라고 할 겁니다. 합니다. 자, 일단 양자 상태 벡터. 자, 시스템의 양자 상태라는 거는 컬럼 벡터로 하나의 컬럼 벡터로 표시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확률 상태랑 유사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전 상태는 확률 벡터로 표현했었잖아요. 자, 아까 앞에서와 같이 벡터 레이블의 인덱스인데 클래시컬 스테이트 레이블이 동사인 것 같아요. 그죠? 벡터의 인덱스가 그 시스템의 고전적인 상태를 레이블하고 있다라고 하죠. 레이블하고 있다라고 동사로 쓰여가지고 동사로 레이블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냥 우리 레이블 하면은 그냥 꼬리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레이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라벨이라고 해가지고 라벨을 해도 틀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읽을 때는 영어 단어를 읽을 때는 살짝 고민이 되긴 해요. 라벨이라고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 단어를 이 스펠을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뭐 특히 이제 우리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라벨링을 레이블링이라고 하면은 뭐 알아들은 듣겠지만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딱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표딱지, 그다음에 동사로 표딱지를 붙이다. 못마땅하게 부정적인 것도 있네요. 꼬리표를 붙이다. 뭐 예를 들면 배신자라는 딱지가 낙인이 찍혔다. 뭐 이런 게 이제 레이블인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벡터의 인덱스가 고전적인 상태를 붙이다? 아우, 이게 좀 그렇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소리, 약간 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매끄럽게 하려면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주어가 벡터의 인덱스라는 것도 매우 좀 독특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이 타동사로 쓰였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있고, 이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예를 보면은, we carefully labeled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each 아이템의 correct date, content와 date를 레이블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레이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번 여기 볼게요. We label the classical states of system with the indices of the vector. 이러면은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레이블이 붙는 대상인 거예요.
레이블이 붙을 레이블을 딱지를 붙일 대상인 거죠. 딱지를 붙일 대상에 딱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딱지가 바로 인덱스라는 얘기입니다. 벡터 인덱스.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맵 같은 느낌으로 들긴 했어요. 그죠? 1대1 매칭 같은 느낌으로 쓰긴 했는데, 뭐 저는 뭐 이래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고전 상태랑 벡터의 인덱스가 1대1 대응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속성으로 특정화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퀀텀 양자 상태 벡터의 항목은 엔트리는 요소는 복소수다. 어이구, 네, 복소수가 나오셨군요. 네, 제가 요새 도대체 않게 복소수를 자주 봐요. 그 의도, 의도, 네, 제가 뭐 뭘 의도했겠어요, 그죠? 복소수를 요새 경험하는 것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프리의 변환, 네, 프리의 급수, 프리의 변환이죠. 거기서 복소수가 한번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복소수가 제가 요새 여러분들 아마 제가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채널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거의 뭐 한 번 모든 영상에 한 번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채널에서 요새 하고 있는 코스 중에 하나가 복소수학, 복소해석 스터디. 이거는 회원 전용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 네, 제가 여기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컨텐츠가 이게 멤버십 전용인지 아닌지가 살짝 헷갈리긴 해요. 근데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리만 복수 해석을 스터디를 하거든요. 제가 뭐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고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도 이제 복수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전에 클래시컬인 경우에는 복소수가 아니었죠. 예, 복소수가 실수였죠. 물론 뭐 실수가 복소수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복소수를 확장이 된 상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양자 상태 벡터의 엔트리들, 벡터의 이건 벡터 요소라고 하나요? 벡터는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갑자기 벡터에서의 그 항목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수학에서 볼까요? 벡터가 여러 군데 쓰여가지고 유클리드 벡터라고 해야 될까? 성분, 성분이란 말 이렇게 안 떠오르죠? 죄송합니다. 성분, 엔트리야, 성분. 자, 성분. 그래서 성분의 절대값의 제곱의 합이 1이다. 맞죠? 맞죠? 스퀘어드.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게 확률적인 상태와 대조적으로 이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는 음이 아닌 실수 성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절대값의 제곱의 합, 성분의, 그냥 성분의 합이 아니고, 이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음, 저는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퀘어드, 이게, 이게 이게 제곱이겠죠? 맞겠죠? 살짝 불안한데?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음.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제가 살짝 불안했던 건 뭐냐면요. 스퀘어드 루트는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근데 살짝 불안하긴 하네. Squared of entries of absolute values. Absolute values squared of the entries거든요. 어우, 헷갈려. Sum of absolute values인데, 절대값인데, squared of entries. 이게 뭔지가 약간 뒤에 발식을 봐야겠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이런 변화가 간단한데, 지금 차이가 양자 정도의 차이를 준다는 거죠. 자, 우리의 양자 컴퓨터에서 스피드업을, 뭐, 프로토콜 형상,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간단한 수학적인 변화에서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 유클리디언 놈 오브 컬럼 벡터 한번 볼까요? 유클리디언 놈이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된답니다. 유클리디언 놈이 이거예요. 음, 유클리디언 놈. 성분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거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absolute values, sum of absolute values squared of quantum state vector equals 0 is therefore 유클리드 놈 같다. 이게 1인 거랑 지금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랑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요, 이게 없는 상태이거든요. 맞죠? 이 스퀘어드 루트가 없는 거죠. 근데 루트가 있으나 없으나 1이면 뭐 똑같죠, 그죠?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맞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앱솔루트 밸류스입니다. 앱솔루트 밸류스. 그러니까 복소수의 절대값이에요. 어우, 이것도 헷갈린다. 왜냐면 알파가 지금 복소수거든요. 아이고. 네, 알파가 복소수예요. 네, 알파의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건데 그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그거의 놈입니다. 그게 이제 놈입니다. 그냥 놈인데 유클리디안 놈인데 유클리디안 놈이 1인 거랑 요 안에 게 1인 거랑 동치죠, 그죠? 그래서 예, 어차피 제곱해서 1인 건 1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 벡터는 유닛 벡터다. 유클리디언 놈의 기준에 따라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 부분 뒤에 조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유닛 벡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큐빗 상태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빗이 뭘 얘기하냐면요. 양자 시스템인데, 큐빗 자체가 양자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클래시컬 스테이트가 0, 1인 거예요. 재밌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스템이 그 양자, 그러니까 고전 상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또 양자 시스템이에요. 그 약간 복소수가 실수를 포함하듯 양자 시스템은 고전 시스템을 포함하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만 봤을 때는. 자, 무슨 얘기냐면 큐비트 그냥 빛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씀으로써 그냥 이 빛은 양자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빗이라고 하는 것도 빛인데 일종의 빛인데 그냥 빛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빛이 아니면 뭐냐? 그 빛은 그 고전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양자 상태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얘가 큐빗 하나에 대한 양자 상태를 예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디렉 노테이션에 이게 킷이죠, 킷, 그죠? 네, 킷을 이렇게 양자 이렇게 단위 벡터, 그 표준 기저 벡터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했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그 뭐죠? 여기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야, 이게 고정 상태인 거죠. 양 퀀텀 스테이지. 왜냐면 제가 여기서 왜 어쩔더럼 해야 했냐면은 그냥 확률 벡터였으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고전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였으면 이게 성분이 두 개가 더해서 1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곱해서 1인 건가요? 제곱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그냥 더해서 1이었던 것 같은데. 더해서 1이 안 나오죠, 그죠? 네, 이거는. 그죠? 네, 두개 더하죠. 근데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나오긴 해요, 지금 이 경우는. 그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 네, 퀀텀 벡터. 자, 그 다음에 엔트리가, 뭐, 그치, 허수부가 0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the absolute values squared entries는 1이다. 음, 음,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뭐라고, 이게, 지금 요 얘가, 요것도 한 얘구나. 얘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요것도 얘네요. 요것도 사례고, 이그샘플이고, 요것도 이그샘플이고, 요것도 이그샘플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것도 어차피 제곱하면 1 되고 요것도 제곱하면 1 되니까 다 됐는데 두 번째 거가 여기 보시면은 네, 복소수 항목인데 사실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복소수 항목은 아닌데 이건 둘 다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네, 하면은 컴퓨터에서 제곱하면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되고요. 복소수의 절대값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복소수의 절대값은 이것도 아마 쉽게 하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 느낌이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원래는 스퀘어 루트여야 되는데 제곱해야 하니까 써야겠다 펜을. 그래도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들이 저도 뭐 확실하게 갑자기 어휴 뭐야 이거 다 지워야겠다. 이게 다 지우는 건가?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맞네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제곱이 있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그냥 절대값만 계산하는 거였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스퀘어 루트인 거죠. 그 다음에 실수부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시 스퀘어 루트가 제곱은 남아있고 9분의 1, 9분의 4, 9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곱을 하니까 그냥 바로 9분의 5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양자 상태 벡터다라는 걸 좀 합니다. 얘네들이 어쨌든 보시면 각각의 캐수에 대한 리니어 선형 조합으로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죠?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슈퍼포지션 오브 0, 1이다. 슈퍼포지션이 뭐냐? 중첩이죠, 우리나라 말로. 중첩. 겹쳤다라는 뜻인데 중첩 이런 뜻인데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양자 상태의 맥락 안에서 중첩과 리니어 선형 결합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본질적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1번 지금 얘기했던 요거 요거죠 요거 네 1번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거래요. 아까 나왔죠. 매우 커먼 자주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러스 스테이트를 한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한답니다. 플러스 상태. 이게 이제 브라켓에서 킷에 해당하는 부분의 숫자 대신에 이렇게 플러스만 쓴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 플러스냐라고 하신다면 잘 보세요. 밑에 거 마이너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뚜렷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요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이제 요거죠. 이렇게 요 부분의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 그죠? 여기 나오죠? 세컨드 엔트리 두 번째 성분이 그러니까 이 기저 벡터 앞부분에 그러니까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표기법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캣하고 캣 안에 이렇게 고전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다르게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만 나는 거죠. 원래는 숫자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스 안에 네임을 벡터를 뭐라도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답니다. 자, 요 기호 뭔지 기억나세요? 요 기호 여러분들 이 기호는 기억나세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던 거 혹은 이제 필기체로 쓰면 이제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된 거? 네, 요게 이제 파이였죠. 파이 발음 파이 요거는 푸사이 어려워 푸사이 네, 이럴 겁니다. 네, 푸사이 되게 멋지게 생겼죠. 약간 하프처럼 생겼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cat 안에 이렇게 쓰면은 임의의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꼭 이게 표준 기저 벡터일 필요는 없다라고 한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벡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클래시컬 상태에 대해서 표시 나타내는 그런 거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행렬 곱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벡터랑 같으면 인덱스랑 같은 걸로 얘기한다. 제가 지금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네. 그냥 한 번에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한 번에 쓴 거고, 그냥, 그니까,
요런 실제적인 이런 형태를 그냥 벡터로 그냥 하나로 표현하고 싶을 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브라켓 할 때 이제 브라를 여기 두면 0을 쓰면 앞부분이 나오고, 그죠? 0쪽 부분, 그러니까 기저 벡터 0쪽 부분의 성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를 1로 쓰면은 기저 벡터 1에 대한 성분이 나오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임의의 벡터를 쓴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다가 그 브라켓의 킷 표현은. 음. 자, 이 표기법에서 반대로 앞에다가 쓰는 거는 로 벡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켤레 전치, conjugate transpose. 아, 왜냐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복소수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트랜스포즈였거든요. 그냥 전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컬럼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로우 벡터로 바꾸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하면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걸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전치에서 컬럼 로우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트랜스포즈로 전치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여기 사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가 킷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브라를 만들 때 로우 벡터를 만들 때 그냥 트랜스포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컬럼 벡터 성분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와, 신기하다. 자,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그 3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였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안 바뀌었죠. 왜냐면 여기는 실수밖에 없으니까. 허수부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바뀌었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신기하다. 자, 왜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취하느냐? 트랜스포즈와 더불어서 그거는 삼강에서 내적을 다룰 때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내적을 다룰 때, 네, 그렇답니다. 조금 제가 사실 이거 녹화 준비할 때 밑에 살짝 봤었는데 다른 시스템의 컨템 스테이트로 얘기할까 말까 사실 고민됐었어요. 살짝 볼까? 어유 너무 많이 넘어가네. 근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밑부분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죠? 조금 많은데 좀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이 되긴 해요. 그래서 또 월요일인데 갑자기 또 쏟아내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막상 보니까 얘는 한번까지 가보죠.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제가 뭐냐면 메저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번 좀 가보죠. 뭐 만약에 좀 어려우면 멈출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상태에 대해서 왜냐면 앞에는 그 비트에 대해서 했잖아. 0일만. 근데 이제 이 0일 아니고 임의의 다양한 고전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양자.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전기 펜 스위치, 선풍기 스위치. 그때 얘기했잖아요. 끄기, 뭐 약함, 강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가정한 게 뭐냐면, 상태가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 미디엄, 로우, 심지어 4단계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칙상 그렇다는 것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0부터 9까지의 십진수, 뭐죠? 그 자릿수를, 디짓을 고전 상태로 한번 매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예제 사례는 이 상태 벡터를 표현할 때 디렉트 노테이션을 쓰면 뭐 얼마나 편한지 뭐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걸 지금 보세요. 1부터 10까지 쭉 쓰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1의 숫자가 이거 어렵다 이거. 그죠? 어, 아우, 머리 아파. 자, 고전 상태가 0, 1, 2, 3, 4, 5, 6, 7, 8, 9예요. 맞죠? 상태가 0, 1, 2, 3. 그래서 이게 0을 나타내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저도 지금 헷갈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벡터는 뭐냐면은 이 값들은 자체가 뭐냐면요. 이 고전 상태 벡터 안에 그냥 값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값의 인덱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면 순서잖아요. 수학에서의 순서는 0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네, 수학에서 순서는 확실히 이게 첫 번째 컬럼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예요. 첫 번째 로우. 이건 컬럼 벡터니까 로우밖에 없죠. 이게 두 번째 로우예요. 진짜 써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응되는 실제 우리의 그 상태는 0인 거죠. 얘는 1인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은 다 뭘 의미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성분이죠, 성분. 그죠? 중첩을 나타내는 성분인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디렉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킷이죠. 그죠? 컬럼 벡터니까. 컬럼 벡터인데 킷으로 표현하는데, 킷으로 표현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시그마가 된 거니까요. 선형 결합이 된 거예요. 벡터 합을 표현한 겁니다. 숫자 합이 아니고 벡터 합인 거고 이 벡터의 앞에 성분이 사실은 얘가 앞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런데 성분이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성분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값이죠, 이 값. 이 값. 이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네. 0부터.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0하고 2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컬럼 벡터의 성분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각각의 그 기저 벡터인 거고, 그죠? 네, 기저 벡터를 키로 표현한 거고, 그죠? 캐스로 표현한 거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 한 줄로 쓰는 게 얼마나 편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한 100개쯤 돼봐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써요, 여기를? 그죠? 여기는 충분히 100개 쓸 수 있죠. 100개고 1000개고 쓸 수 있죠. 위에만 바꾸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컬럼 벡터 표현이 매우 참 그 손이 많이 간다. 컨버섬. 컨버썸이요. 이 뜻이 약간 컨버 하니까 무슨 컨버 배치 뭐 이런 그런 뜻일 것 같잖아요. 근데 컨버썸이 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약간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컨버썸이라고 하면은 이 뜻이 잘 안 외워질 수도 있는데 컨버썸 한 번 더 컨버썸 썸 이런 거죠. 예, 크고 무거운 길고 복잡한 이런데 다루기 힘든 뭐 이런 뜻이에요. 어, 번거로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예, 좀 귀찮다. 아유 귀찮네. 다루기 힘거 크고 무겁고 다루기 힘들면 귀찮잖아요. 번거롭다.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조금 뉘앙스가 살아나는 게 번거롭다.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보통 이게 컨버서 하면은 좀 다루기 좀 싫은 겁니다.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한 상태를 얘가 더 상태가 더 있으면 그러면은 이건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0개니까 이렇지 100개, 1000개 이러면 못 쓰는 거죠. 디렉 노테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복잡해도 아주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벡터의 표현이 벡터 표현이 다른 측면, 벡터의 다른 측면을 표현할 수 있는데 indeterminate. 와, 제가 이제 determinate 하면은 결정된 거란 뜻이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모르거나 아직 결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벡터 상태를 죄송합니다. 고전 상태의 집합의 시그마에 대해서 다음에 양자 상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이제 각각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저 벡터 키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시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시그마의 H팝 A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와 시그마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집합이니까 이 시그마는 이 시그마예요. 이 시그마 집합 같은 거 약간 헷갈리겠네. 요거는 그냥 합을 나타내는 벡터 합을 나타내는 선형 결합을 나타내는 시그마고 야 이거 시그마라는 걸 선택한 게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 하지 유니폼 슈퍼포지션 오브 클래시컬 스테이트 뭐네 네. 그러니까 유니폼 슈퍼포지션인가 동등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왜냐면은 제가 이거 보고 왜 앞에 이게 팩터가 없지 했는데 그래서 유니폼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골고루 쫙 다 성분이 1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이 다 성분이 이렇게 평균으로 낸 거죠. 여기가 지금 원소 개수로 나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것도 나중에 한답니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컬럼 벡터가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효율가 실용적이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그 벡터 이 컬럼 벡터 표기는 버린다. 그렇군요. 아주 적을 때만 빼놓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상태 벡터를 디렉 노테이션 쓰는 이유가 더 편해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explicitly specifying an order of classical state, 그러니까 순서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클래스 고전 상태와 벡터 그 인덱스 사이의 그 대응을 명시적으로 선언할 필요를 alleviate라는 거가 있는데, alleviate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꽤 많이 나와요. 은근히 나와요. 근데 alleviate가 무슨 뜻인지 약간 좀 헷갈리죠, 그죠? 단어도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경감, 완화, 줄여주고 뭐 이런 뜻이에요. 또 한번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 alleviate, 네, 완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거죠. 완화해주는. ease, 다 비슷한 단어로. 근데 alleviate라는 단어도 꽤 많이 써요. 여기는 고통, 이 고통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면 매번 이걸 하는 게. 그래서 불편함, 뭐 귀찮음, 그러니까 약간 컨버썸하고 약간 짝을 짓는 컨버썸 어디 갔어? 컨버썸과 약간 짝을 짓는 느낌이 살짝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자 상태가 카드에 트럼프 카드의 네 종류로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이 표현으로 뭐 전혀 뭐 애매함이 없죠. 그다음에 뭐 순서 같은 걸 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왜냐면 기저 벡터 자체가 사실은 그냥 각각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냐면 기저 벡터 자체가 상태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서와 무관하게. 그런 점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표준,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지정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클로버, 다이몬드, 하트, 스페이드. 이게 보통 그 트럼프 카드의 그 뭐죠? 이기는 순서인가? 그래서 순서를 정하면 이 순서에서 컬럼 벡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사실은 여기 뭐라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클래시컬 상태가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를 종종 별로 뭐 이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보시는 거 여기 나오는 어떤 뷰를 취하냐면은 고전 상태와 벡터는 그냥 고전 그 뭐죠? 고전 상태에 대해서 인덱스를 바로 한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그냥 좀 저는 뭐 이런 문장 보면은 확실하게 넘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셋이 오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합의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럼 물론 뭐 순서인 오더드 셋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네. 아주 없진 않네. 근데 이거는 그 집합 자체가 아니고요. 집합에 순서라는 관계를 주는 거예요. 그 집합 자체에는 순서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집합의 대소관계 같은 걸 따지고 싶잖아요. 그 관계를 주고 싶을 때, 예를 들면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이거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관계를 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오더라는 관계를 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어 여기 보면은 어떤 변형 양자 상태 벡터는 바로 클래시컬 상태에 의해서 인덱스가 된다. 음, 고전 상태에 의해서 바로 인덱스가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상태의 순서로 인덱스가 되는 게 아니라 상태로 인덱스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제 생각엔 이래요. 뭐냐면 어차피 디렉 노테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순서야. 컬럼 벡터가 필요하면 아무렇게나 잡으면 되는 거고 컬럼 벡터라는 표현이 필요하면.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상태 집합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집합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렇게 쓰나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이드를 먼저 그려요. 이게 스페이드입니다. 하트를 나중에 이렇게 써요. 다이아몬드, 클로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집합하고 같아요. 네, 원소가 같으면 같은 거잖아요, 구성이. 그래서 순서는 사실 집합에서는 집합의 뭐 이런 상등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디렉 노테이션 쓸 수 있죠. 왜냐면 이 선형 결합 자체도 결합 법칙, 교합 법칙 다 성립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환모지 성립하나? 하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벡터 공간. 벡터 공간. 자, 봅시다. 경험치 성립하죠?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인덱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냥 정하면 그게 인덱스인 거지.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이거 쓴 거 자체가, 그냥, 사실은 이렇게 꼭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순서 주겠다 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컬럼 벡터의 그 순서를 내가 뭐 굳이 순서를, 이 집합의 순서를 굳이 줘서, 그거를 컬럼 벡터의 인덱스랑 또 매칭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 자체, 이 상태 하나를 그냥 기저가 벡터로 삼으면, 그리고 기저 벡터를 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디렉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양자 상태를 표현하면 그냥 그걸로 땡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메저링 드디어 클래시컬 상태도 메저링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저링 하면은 이 문서에 이제 절반 왔어요, 지금 이게. 이 문서도 꽤 길죠, 그죠? 한번 어디까지 나 볼까요? 메저링 하고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퍼레이션은 고전 상태는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확률 오퍼레이션이었을 거예요. 파브라볼리스틱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소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터리가 나온 거예요. 유니터리 저도 최근에 공부했죠, 그죠? 유니터리가 나오고 유니터리 나오고 유니터리가 빡빡하죠. 그 다음에 큐빈 유니터리 합성 나와야죠 또. 왜냐면 앞에서도 합성했었거든요. 고전 상태도 고전 상태 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예제가 좀 나와요. 와, 그럼 이형 끝날 거예요. 예제 실행하면 끝납니다. 이 정도가 이제 남은 영역입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 더 앞으로 남은 걸 보면은 앞으로 남은 걸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싱글 했거든요. 싱글. 하나짜리 한 거잖아요. 싱글. 근데 하나짜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역시 싱글 끝나면 뭐 할 거냐면 멀티플을 할 거예요. 근데 멀티플을 해야 돼요. 왜냐면 멀티플을 해야 서킷, 그 회로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멀티플까지 해서 이제 회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대강 여러분들이 아마 논리적인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큐빗도 이제 한 개가 아니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큐빗 한 개가 이제 한 싱글 시스템이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서킷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얽힘. 야, 네, 여기까지 가야 이제 일반적인 양자 컴퓨팅 일반론을 그냥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네, 과연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못할 것 같아요. 한 달 안에는 못 끝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은 좀 그렇고 한 두 달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